아니었네. 감사합니다. 예예예예. 네, 같은 생각이었던 거죠. 앞에 있는 김영준 선수가 이제 댄싱 스프린트 어택성으로 TT 준성님 같은 경우엔 이렇게 되면은 로테 순번을 한 번을 쉬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네. 가자. 심장 괜찮아요? 심장이 안 올라가요. 나는 올라가는데 지금 미칠 것 같아. 안녕하세요, 더더마입니다. 이번에 양양 MCT가 끝나고 얼마 안 남았죠. 이제 8월 말인가요? 9월인가요? 그 DMG 마스터즈 투어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훈련에 몸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평일 새벽을 제외하고는 이제 훈련할 시간이 마땅치가 않죠. 굉장히 덥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평일 새벽 라이딩에 나왔는데 팔당에서 합류를 하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나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다, 솔로잉 독주나 해야겠다 하면서 가는 중인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훈련 라이딩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둘째가 곧. 먼저 간 게 아니었네. 감사합니다. 예예예예. 뭐야? 먼저 간 줄 알았는데. 네, 제가 이런 식으로 팔당 합류를 하려다가 합류를 못한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합류 못했구나 하고 솔로잉을 가려고 했는데 왼쪽에서 이제 거대한 팩이 다가오더라고요. 평일 새벽에 이렇게 거대한 팩은 사실 흔치 않죠. 그래서 이거 하이유에서 찍히지가 않고 왔구나라는 생각으로 가는데 이제 팩이 막 뭉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맨 선두에서 굉장히 천천히 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팩 인원이 많고 저마다 실력이 저마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필이 끼어 있어야 지금도 아예 라인이 다 뭉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아이유 정도에서 한번 찢어졌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긴 하지만, 네, 자전거 도로에서 뭐 그렇게 강렬하게 운동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8단 구간에서 이제 찢어줘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미 뒤에 있고 누군가 이제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계속 이제 라인을 뭉치게 되면서 팩이 어느 정도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선두에 있던 분이 빠지고 왼쪽 파워를 보시면 쫙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순번인 사람이 이제 강하게 리딩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 8단 구간이 사실 변별력이 있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호박고개까지 가고 도마치에서 찢는다면은 그 8단 구간 자체가 좀 많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으로 빠진 NFR 팀의 그 허단님이 강하게 리딩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 선수 순번에 다시 속도가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네, 어느 정도 팩이 정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찢고 나가줘야 되는데, 네, 저는 일단 제 순번 근처가 오면은 이제 어택을 해서 어느 정도 팩을 정돈하고 가려고 하고요. 네, 오른쪽으로 이제 NFR 팀의 허단님과 또 오른쪽으로 이제 그 LSR 팀의 이유택 선수, 그리고 이제 8단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앞에 있는 스티 스미스 비블 입으신 분이 누군지는 제가 잘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팩 속도가 그렇게 치솟지는 않는 상태. 오른쪽으로 용산 팀의 이원재 선수가 일단 리딩을 맞추고 돌아가는 중이고, 아무래도 양양 MCT 대회가 며칠 전이었다 보니까 다들 컨디션이 제각각이겠죠. 네, 왼쪽 앞쪽으로 이제 검은색 저지가 이제 허슬린 팀의 김영준 선수인데 계속 답답함을 느끼면서 이제 어택을 할까 말까 하면서 라인을 뒤쪽을 확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이제 보라색 TT 준성님도 이제 빠지고, 그 다음에 그 갈색 빕을 입으신 분도 제가 누군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속도가 들쭉날쭉하게 되면은 계속 아코디언 효과로 뒤쪽에서도 계속 라인이 겹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좁은 여기 8단 구간이기 때문에 재빨리 이제 어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순번에서 좀 강하게 찢으면서 좀 어느 정도 정돈하고 가려고 하는데, 네, 같은 생각이었던 거죠. 앞에 있는 김영준 선수가 이제 댄싱 스프린트 어택성으로 이제 팩을 어느 정도 정돈하고 가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 그 뒷선수가 그 속도 그대로를 받아주고 저까지 받아주면 어느 정도 팩이 정돈이 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제 앞에 있는 분이 속도를 받아주지 않고 다시 한번 떨궈버린다면은 이게 평지에서는 웬만하면은 팩을 구분짓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대회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지금 로테이션을 앞쪽에 넘겼는데, 네, 받아주지 않는 이유가 이제 앞쪽에 물 웅덩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판단하셔서 이제 어느 정도 갭을 두고 가고는 계시지만, 이제 여기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갖다 붙이면서 이제 리딩까지 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조금 애매하게 됐습니다. 이제 헛팀을 쓰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팩을 구분짓기
잡기 위해서 힘을 쓰고 이제 호박고개라든지 도마치고개에서 다시 한번 힘을 쓰려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갖다 붙이고 제가 만약에 김영준 선수 뒤쪽으로 합류하는 쪽을 선택했다면은 다시 한번 팩이 합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뭐 힘들지만 이제는 다시 찍기 위해서 가고 엔간하면 찍기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방금 전에 그 물 웅덩이 때문에 어느 정도 팩 속도가 다시 한번 제어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큰 갭 이런 식으로 갭이 생겨나게 되면은 뒤쪽에서는 인터벌이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이에 들어갈까 하다가 뒤쪽에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강한 선수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그 갭을 메우면서 다시 한번 회복 없이 리딩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는 가고 있는데 이게 또 다시 엉망이 됩니다. 이게 네, 갭이 너무 크게 벌어지면은 빨리 신호를 주고 빠져 주어야 되는데 지금 저 멀리에 막 가고 있죠. 갭이 엄청나게 커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NFR팀의 허단님 순번에서 쫙 끌어당겨가지고 이제 빠지는 분들이 생긴 것 같은데 이빨도 빠지고 그래서 이원재 선수가 갖다 붙이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강력하게 리딩한 후에 바로 회복 없이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인터벌을 당했기 때문에 조금 기분이 상하는 상황. 그리고 갈색 빕을 입으신 분도 갭을 크게 만들어낸 상태에서 이제 이원재 선수가 갖다 붙이게 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 지금 NFR팀의 허단님과 그리고 LSR팀의 이우택 선수 같네요. 그래서 그 이원재 선수는 여기까지 갖다 붙이는데 힘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줬기 때문에 바로 리딩을 마치는 게 아니라 이제 TT준성님한테 리딩을 넘기고 네, 팩에 합류하는 걸 모습을 볼 수 있고 여기에서도 TT준성님 차례에서 이제 평지 구간에서 살짝 힘이 빠지는 걸 볼 수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낙타등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힘을 쓰려고 지금은 힘을 아끼는 모습이고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댄싱을 통해서 강한 인터벌을 치고 있죠. 이게 뒤쪽에 또 데미지를 주기 위함일 겁니다. 네, 어느 정도 팩이 추스려졌죠. 맨 선두에는 TT준석 그리고 제 앞에는 허슬린팀의 김영준 선수 그리고 제가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서로의 실력을 알고 또 강한 선수들이 뭉쳐 있으면은 이제 팩을 구분짓기가 훨씬 더 용이해집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호박고개쯤에서 강하게 거기에선 스프린트를 하기엔 너무 위험하니까 네, 강하게 한번 구분 짓고 이제 몇 명의 소수로 이제 도마치고개에 진입한 다음에 남한산성에 돌입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맨 처음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있고 저마다 라이딩 스타일이 저마다 다르고 실력도 너무 달라서 이게 이대로 가면은 서로 간에 운동도 안 되고 굉장히 라인이 엉켜서 위험하잖아요. 네, 맨 선두에서 이제 허슬린 팀의 김영준 선수가 굉장히 강하게 인터벌을 침으로써 저랑 김영준 선수 두 명이서 BA를 친 셈이 되었습니다. 제 뒤에 있던 분이 또 커다란 갭을 만들어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호박고개에 돌입할 때 이제 김영준 선수가 여기 손 모양을 보시면은 이제 안 된다. 두 명이서 가기보다는 조금 뒷팩도 어느 정도 한 3, 4명 정도 있었거든요. 뒷팩 분들을 기다린 다음에 일단 가자라고 네, 수신호를 해주셔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이제 페이스 다운을 해주는 거죠. 그래야만 이제 도마치고개 네, 거기에서도 반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이제 이원재 선수 용산팀의 이원재 선수 그리고 그 뒤로는 NFR팀의 허단 그리고 그 다음에 안 보이네요. 누구죠? 네, LSR팀의 이우택 선수. 차차차차. 네, 근데 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TT준성님이 여기에서 좀 강하게 가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갈색 픽을 입으신 분이 왜인지 전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여기에서 이렇게 약하게 가셔서 또 커다란 갭을 만드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들어오시려고 해서 이게 그 전에 이제 갭을 크게 만들어내는 걸 제가 봤잖아요. 그래서 이분 뒤에 있으면은 또 쓸데없는 인터벌을 낭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리를 양보해주지 않고 네, 같이 여기 팩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강한 라이더인 허슬린 팀의 김영준 선수 뒤쪽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TT준성님 같은 경우엔 이렇게 되면은 로테 순번을 한 번을 쉬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네. 어찌됐건 네, LSR팀의 이우택 선수를 선두로 해서 네, 도마치고개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페이스가 그렇게까지 높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택을 칠까 하다가 제 순번 자체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5번째 위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홀.
네, 여기에서 어택을 해봤자 선두쯤에 가면은 이제 힘이 다 빠져가지고 네, 더 이상 뭐 유의미한 어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자리에까지 로테이션 순번이 왔을 때 이제 어택을 하려고 살짝 기다리는 중인데, 로테이션을 안 넘기시는 건지 아니면은 뒷분이 안 받아주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우택 선수의 그냥 솔로 리딩으로 쭉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들 힘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서 남한산성의 이 멤버 그대로 돌입하게 된다는 의미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좀 더 소수를 원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제 공격을 하려고 생각을 한 때쯤 네, 이제 김영준 선수가 오른쪽으로 라인을 갓길로 이제 가게 되면서 네, 팩이 살짝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뒤쪽을 확인하고 저와 김영준 선수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의 갭이 벌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간격을 벌려서 유의미한 어택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강하게 리딩을 하는 중이고, 네, 뒤쪽을 확인했을 때 네, 가장 뒤에 갇혀있던 TT준성님만 이제 탈출을 해서 저희를 추격해오는 중이었고, 네, 허슬린 팀의 김영준 선수 또한 오늘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으로 계속 BA를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맞습니다. 저 역시도 소수로 가길 원하고요. 그래서 두 명이서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뒤쪽을 확인해보니까 TT준성님이 어느새 저희를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두 명보단 세 명이 훨씬 더 도망가기에 쉽겠죠. 그래서 아 땡큐다 하면서 가는데, TT준성님이 오늘 네,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았어요. 이게 다운힐에서도 이렇게 페달링을 쉬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괜히 헛팀을 쓰고 뒤쪽에 있는 용산팀의 이원재 선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LSI팀의 이우택 선수라든지 그런 분들이 저희를 추격해 오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가자. 네, 좀 더 가자고 독려를 하면서 다운힐을 강하게 내려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남한산성 일방 전까지는 어떻게든 버텨보고 일방 통행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따라 좀 코스 노면이 살짝 리스트기가 있어서 속도가 좀 더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뒤쪽을 어느 정도 확인했는데 TT준성님이 떨어졌어요. 이게 다운힐에서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에 뭐 기재 트러블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끝나고 물어보지를 못했는데 네, 평지도 아니고 다운힐에서 떨어질 일 분은 아니고, 네, 제 생각에는 뭐 체인이 빠졌거나 뭐 기어 트러블이 있거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김영준 선수와 저 둘이 이제 BA를 시도를 하는 셈이 됐는데, 아 너무 힘들어요. 이분이 체구가 조금 작고 굉장히 에어로한 클라이머 성향이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에어로 자세를 취한다 해도 좀 많이 힘듭니다, 뒤쪽에서. 그래서 제 순번에서도 에어로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뒤에 있을 때도 에어로 자세를 유지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심박을 높이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호흡도 더 깊게 할 수가 없어서 남한산성에 이제 돌입했습니다. 근데 김영준 선수도 이제 며칠 전 양양 MCT에서 DNF를 하셨어요. 심장 통증으로.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게 열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좀 빡시게 타다 보니까 저는 두 바퀴째 이제 포기를 한 거고, 김영준 선수는 이제 세 바퀴째 포기가 아니라 그냥 병원에 가셨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날도 진짜 전 깜짝 놀랐어요. 심장을 막 치시는데. 로테. 심장 괜찮아요? 손이 안 올라가요. 나는 존나 올라가는데 지금 미칠 것 같아. 네, 지금 왼쪽에 제 심박을 보셔도 제가 원래 이런 심박을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항상 160대를 유지하면서 어택을 할 때야 한 170대가 올라가고 다시 160대, 150대 이렇게 유지를 하는 사람인데, 와 요새 더위를 먹어서 그런가 그냥 심박이 기본이 170이고 좀 올라간다 치면 180이 넘어가요. 그래서 와 이게 심장 이러다가 이게 운동을 하는 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진짜 건강을 망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왼쪽 오른쪽 보시면은 장마 비 때문에 바닥 상태가 살살 가 살살. 아니야 위험해. 물. 헐. 오래오래 살아야지. 아, 가슴이 답답하다. 아 막 심장을 때리면서 타시는데 이거 맞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이분 또 응급실 실려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씨 안 되는데 하면서 가고 있고, 아 그래서
솔직히 여기 남한산성 여기까지 오는 길에 김효준 선수가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진 않았거든요. 여기 평지 구간에서. 그래서 오늘만큼은 이분을 제가 좀 요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네, 클라이머는 클라이머입니다. 이런 고각의 어필이 나오자마자 이제 댄싱을 치면서 탄력을 이용해서 쫙 가는데 저도 어느 정도는 붙어가다가 이러다가 내 심장이 터지겠다. 에이쌍. 그래서 제 마지막 운동이랄까요? 제가 이제 며칠 후면 둘째 예정일이기 때문에 24시 항시 대기조가 돼야 됩니다. 5분 대기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네, 오늘 요 라이딩이 제 마지막 운동병이 아닐까. 그래서 나중에 조금 이제 아기를 키워놓고 복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심장 아파. 네,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뚜르드 프랑스 하이라이트 요약 영상 올리고 있잖아요. 네, 이번 7월 정도는 이제 뚜르 하이라이트 영상을 만들고 네, 당분간은 여러 사이클 대회라든지 정보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을 간간히 올리면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더마였습니다.